예, 안녕하세요. 10년 뒤에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게 목적인 포큐 아카데미의 대표 강사 김포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C 언어를 중심으로 한 언매니지드 언어를 배우는 과목을 이제 개설을 했어요. 언매니지드 언어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어차피 과목 소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곧바로 과목 소개를 하면서 과연 이 과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는 어떤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C를 배운다고 하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C 배우려고 해. 그러면은 야, 그거 아무도 안 쓰는 거 왜 배워? 그거 되게 오래된 언어야. 아무도 안 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니죠. 제가 팩트로 그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걸 뒤에 보여드릴게요.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 뒤에서 배울 개념인데, 매니지드 언어만 하실 줄 아시는 분들 중에 C 그리고 다른 언매니지드 언어, 그것들을 가지고 얘 더 이상 안 쓰인다, 이거 쓰이지 않는 거다, 배워봐야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요게 이제 죽어가는 언어다, 그 배우면 나중에 쓸모가 없어진다 라고 지난 20년 동안 주장을 하셨죠. 근데 문제는 그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그것도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하려면 그냥 언매니지드 언어가 왜 사람들이 안 쓰이냐, 아니면은 왜 아직도 있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C는 이미 나온 지 40년이 넘은 고대 언어예요. 그러나 여전히 유용하고, 교육 쪽에서도 유용하고 실무에서도 유용하고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엄청나게. 자, 팩트 2019년 7월, 그죠? 현재 전 세계에서 그 언어 이제 순위가 나오는 가장 그래도 공인받는 데가 있어요. 타이오빈지, 티오빈지 하는 애. 여기서 2위를 했어요. 2위를. 그것도 1위하고 차가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아요. 더 재밌는 거, 2010년, 2001년 이후, 저 20년 동안이라고 얘기했죠? 사람들 다 죽어간다고 말했을 때 언제나 1위 혹은 2위였어요. 그럼 2001년에만 1위고 나머지 다 2위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마지막에 1위 한 게 2015년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저쪽 분야 일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디 가서 웹 서버 만드는 게 꿈이고요. 아니면은 가서 저는 데스크탑 프로그램 만들 거고요. 저는 게임 안 만들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머신러닝 할 건데 머신러닝 코어 로직 안 만들고요. 위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다가 이렇게 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언매니지드 언어를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건축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 디자이너예요. 그러면 건축 디자이너들이 그 내부적으로 예쁘게 짓고 모양만 예쁘게 짓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무슨 기능이 나왔네? 그럼 이 기능 추가해야지. 요번에 이런 엘리베이터가 나왔대. 그 엘리베이터 추가해야지. 그냥 막 추가하지 않아요. 왜? 추가하면 어느 순간 하중 못 버티고 다 무너져 내려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지식은 뭐냐면, 물리학적인 지식을 갖추셔야 돼요.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지 하중이 분배가 되면서 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지진이 오면 버티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자격증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거 뭐냐? 그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기초를 구성하는 그 단위, 기반, 땅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한 채 오려면은 운 좋으면 제대로 돌아. 운 나쁘면 무너져요. 프로그래밍도 소프트웨어 공학도 똑같아요.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 아무리 우리 편하라고 만드는 프로그램이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도는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가 돌릴 때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있고 효율적으로 못 돌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마구마구 쌓아가다 보면은 정말 사용하기도 짜증나는 그런 프로그램들 가끔 있죠. 그럼 프로그래머는 뭐 했어 얘는, 이런 욕 하잖아요. 가끔 이런 것도 몰랐냐 이러면서. 프로그래머 모르시는 분들 욕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실제 그 프로그래머는 그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있거나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쓰고 있거나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거.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온갖 매니지드 언어 이렇게 말하는 거 내부적으로는 그 중간에서 무언가가 얘를 다시 컴퓨터가 이해하는 걸로 바꿔서 돌려줘야 돼요. 중간에 그걸 관리해주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남이 만들어준. 근데 그런 거 있죠.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그거 용도로 나온 제품을 딱 쓰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잘 사용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가 아니라 500가지를 다 하는 제품이 나와. 그러면 뭐 어설프게 다 하는데 좀 이거 할 때는 좀 문제가 있고 저거 할 때 문제가 있고 이거 할 때 좀 느린 것도 같고 고장도 좀 나고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어쨌든 간에 어떤 기계에서 도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 기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기계를 이해하는 사람보다 훨씬 비효율적인 그런 코드를 작성하게 돼요. 코드 작성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 밑에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 하드웨어가 어떻게 도는지 이해하시는 못하시는 분들은 보면서 문제가 나왔구나. 이러면 문제가 나오네?까지는 알 수 있어. 근데 그 문제가 정확히 왜 나오는지 어떻게 고치는지를 너무 힘들게 찾거나 못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이런 문제 고치는 분들은 언매니지드 언어를 통해서 충분히 그 내부가 어떻게 도는지 내가 매니지드 언어를 위에 올려도 그 밑에 애들이 어떻게 돌아서 이걸 작동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이해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미리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언젠가 배우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시점을 깨닫는 게 업계에서 한 5, 6년 있으면 그때 깨닫는 것 같아. 이걸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때 배우려고 하면은 이미 좀 되게 딜레마가 많아요. 왜냐면 나는 남들보다 5, 6년을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산 거거든. 근데 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할 때 한 1년 정도만 언매니지드 언어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고 1년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은 나중에 다른 매니지드 언어 사용하실 때도 계속 생각을 해요. 아, 얘가 내부에서 돌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겠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모든 언어의 기능은 결과적으로 하드웨어에서 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를 점점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그 지혜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특히 그때는 보통 시간이 좀 더 있잖아요. 그때 너무 야 여기서 요 제품 만들면 요거 쓴대 저거 제품 만들면 저거 쓴대라고 가는 건 좋아. 배우는 건 좋은데 그 외에 분명히 언매니지드 언어 하나는 확실히 1년 정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기본기를 익히는 다음에 내가 계속 업계에 나가서 다른 거 하는 동안 생각하는 방식이 나를 계속 성장으로 이끌어주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매니지드 언어 반드시 저는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언매니지드 언어의 C는 어디냐? 아까 C++ 얘기했죠? C++가 이제 여전히 사용이 많이 되죠. 특히 게임 쪽은 뭐 C++ 판이라고 봐도 뭐 문제없고 그러나 점유율은 C가 높다. 왜? 하드웨어에 가장 가까워요. 다른 언어 하면은 좀 하드웨어보다 약간은 멀어지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C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하드웨어에 가까운 내용들. 그걸 옛날에는 어셈블리어 이런 걸로 작성을 했어요. 어셈블리어는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랑 1대1로 매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힘드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사람한테 가까운 언어 만들어 놓은 게 C야. 네. 그걸 이제 계속 사용을 해왔던 거고 우린 여지껏 소형기기들을 워낙 많이 만들어 오고 평생 소형기기는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거기서 여전히 C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뭐 그 얘기는 끝내고 결과적으로는 뭐 앞에 잠깐 뭐 사담처럼 뭐 C 계열 언어 이런 얘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포큐 아카데미의 과목이 추구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과목을 틀었을 때 그리고 다 제대로 85점 이상을 받고 졸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업계에서 10년을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뒤도 살아남을 수 있다. 왜 10년 얘기하냐? 10년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 이유. 너무 단기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요. 당장 취직 때는 요 간단한 거 하나 배워서 가는 거. 취직돼요. 뭐 굉장히 이런 상황을 비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제가 그걸 말할 수는 없고 부품처럼 사용되다가 10년 안에 부품 좀 더 싸고 똑같은 해주는 부품 들어오면 그걸로 계속 바꿔나가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10년 뒤에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결과적으로는 나는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되는 길은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 기계가 어떻게 도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반이 튼튼해야 계속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기반 없이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그게 보통은 10년 안에 일어나요. 10년을 살아남으면 평생을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만 얘기를 보통 해요.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약간 좀 C 언어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뭐라 그러죠? 풍자? 비슷하게 약간은 좀 재밌게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기분 나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쪽 이제 말하는 거에 생각에 빠지긴 쉬워요. 아, 난 요거만 하면은 그냥 나도 아무 문제 없겠지? 이 업계에서.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게 10년 뒤라는 거. 그리고 그때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불편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10년 뒤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10년 뒤에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데리고 있어야 할 사람,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얘는 정말 전문가, 그런 걸 쌓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커리어 고민하신다면은 요 과목 잘 들어주시고, 정말 이거 배우면 나중에 컴퓨터 이해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배울 다른 언어들이 있거든요. 다른 언어라던가 다른 이제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 거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수 과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선수 과목. 일단은 저희가 두 과목이 선수 과목 돼 있죠. 하나는 프로그래밍 입문. 이거는 뭐 프로그래밍 이제 책 한 권 보시고 뭐 굉장히 입문용 책이라고 이제 있어요. 그 헬로 코딩 책을 저희는 이제 뭐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그거를 위해 제가 실제 쓴 책이기도 하고, 그 책만 보시고 따라하면서 코딩하신 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입문 정도 올 수 있다. 지금 무슨 의미냐? 간단하게 입문은 간단하게 포문 정도 작성하실 수 있다. 그럼 프로그래밍 입문 과정 오셔갖고 제대로 좀 배우세요. 약간 절차적 프로그래밍 배우듯이 배열 어떻게 쓰고 인트 어떻게 쓰고 뭐 함수는 어떤 때 만들어야 되고 재귀 함수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진행하시면서 정말 프로그래머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베이스를 다 배우고 오세요. 이 과목은 이미 프로그래밍 입문을 마치고 오신 분들 대상이에요. 그래서 C 언어를 볼 때, C 언어에서 for문은 이렇게 쓰고요, 뭐 if문은 이렇게 쓰고요, while문은 이렇게 쓰고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 프로그래밍 입문에서 저희 C샵으로 배웠죠? C샵에 다 배웠어요. 패스, C에서는 요거만 달라요. 패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끝내요. 그 부분은. 기본 문법은 1주 반 안에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하는 내용은 정말 C에서만 배울 수 있는, 정말 언매니지드 언어에서만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정말 좀 더 깊게 컴퓨터 공학을 배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 안 되신 분들은 오시면 아마 정말 힘들 거예요. 본인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남들보다 2배 빨리 배우면서 안 배웠던 프로그래밍 입문까지 같이 배울 수 있는 분 아니면. 두 번째 이제 선수 과목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학력 수학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했고, 거기서 이제 특히 숫자 같은 거, 컴퓨터에서 숫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이해를 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배우는데, 이 과목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용 수학을 선수 과목으로 채택한 이유는 그런 숫자 가지고 노는 거, 비트 가지고 노는 거, 그런 것들을 거기서 배우고 오지 않으면 그 개념에서 정말 작동하는 이 C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숫자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메모리에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완벽히 이해해야 그 메모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셨다면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프로그래밍 입문 안 하시고 오신 분만큼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다 듣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해요. 본인이 그걸 안 듣고 들으신다면 그거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입문을 안 해서 이거 들어봐야 너무 힘들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시작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차곡차곡 기초부터 쌓고 올라오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저희가 무엇을 배우고 수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저희 수업 일정은 일단은 크게는 뭐 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C라는 언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C 처음 나온 게 굉장히 오래돼요. C 표준이 예전에 오래된 게 있어요. 그 뒤에도 표준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근데 C 표준위원회는 정확히 C가 어디에 사용되고 그 강점이 뭔지를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배울 C++의 표준위원회하고는 좀 개념들이 다르시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표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굉장히 자잘한 것만 추가를 했어요. 즉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바뀔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실제 C를 사용하는 그런 기계, 컴파일러 등등을 고려해 보면은 여전히 제일 처음에 나온 표준에 기반해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거는 어차피 이 설명하는 비디오 다 보시면 대충 이해하실 거고 실제 강의를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절반보다 조금 이상 바로 이 예전에 최초의 C 표준을 배우는데 할애를 해요. 실제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이 C에서 배워야 할 핵심 내용들의 전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절반이 아니라 한 70에서 75%가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들을 조금 보고 넘어가요. 마지막에. 그러는 이유, 이 추가된 내용은 그 C가 정말 주로 쓰이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실제 C가 주로 쓰이는 소형 기기라던가 인베디드 시스템 이쪽에서는 아직도 C89 최초의 표준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C99 약간 배우고 그 다음에 C11 그리고 그 이후 C18이죠. 그 뒤를 배우고 이제 저희 과목을 끝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이유, 나중에 어디 가서 C 프로그래밍 하실 일이 있으면 이 순서는 기억나거든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섞어 배우면 기억 못해요. 근데 순서를 기억하면은, 그래. 내가 지금 만드는 코드는 이런 옛날 플랫폼에서도 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초창기 C89에 기초해서 그거를 작성해야지. 아니면 내가 C99나 C11 걸 쓰려고 할 때, 내가 이거를 과연 넣는 게 이 코드가 어디에서 범용적으로 다 돌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거 하는 거로 인해서 내 데스크탑 환경에서만 돌게 만드는 건가? 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 아직 여러 존재하는 C 라이브러리들, 그건 대부분 C89로 컴파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강의 시청 같은 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저희 포큐 아카데미에서 실제 학기제로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진행 과정이 필요하겠죠. 몇 주에는 뭐 하고 몇 주에는 뭐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스케줄 따라 오시는 게 좋고요. 제대로 공부하시려면은 스케줄보다 한 주 앞당겨서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좋긴 좋아요. 왜? 그 강의 들은 그 주에 실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벅찰 때들이 있거든요. 강의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강의 슬라이드를 제공하면 내가 슬라이드 술술 보는 것만으로 나는 다 이해했어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 중요한 거 노트에 가면서 적으시면은 이제 내 거만의 나만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나중에 이거를 언젠가 봐야 할 때 그 노트 적은 거 타이핑을 칠 수도 있겠죠. 그거를 검색해가면서 내가 모르던 것들만 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시험을 치시더라도 강의 자료가 40시간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트 정리한 거는 한 10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고사 보기 한 1주 전쯤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보면은 노트를 더 줄여나가면서 이미 아는 건 줄여도 되니까 한 3-4시간 정도, 1-2시간 정도의 노트 분량만 남겨둔 뒤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바로 전에 그 노트를 딱 보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임하시면은 훨씬 성적도 좋게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바르게 내가 공부를 하고 그냥 난 알고 있구나라는 망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별도의 노트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제공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실무에 가서도 똑같고 실무에서 누군가 어떤 일을 하라고 줄 때 노트를 정리해서 주진 않아요.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미팅 불려가서 들은 다음에 그걸 내가 알아서 정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희는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슬라이드에 가끔 위에 이런 표기법 다는 걸로 유명하죠. 이제 요거는 뭐 이 설명 코스 소개는 안 나가고 실제 매주 진행하면서 이런 거 달려가요. 중요한 것들 반드시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누가 언제 물어봐도 답이 한 번에 나와야 되는 것들.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예요. 아니면 굉장히 작은 걸 이해해두고 나머지는 추론으로 찾아내던가. 그게 이거. 책은 뭐냐? 아니 반드시 내가 딱 물어봤을 때 알아야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있고 그래 그거 본 적 있어. 잘 기억은 안 나. 누가 물으면 그때 책 보고 인터넷 찾아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책 표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뭐가 좀 더 중요한지 알려드리는 건데 C는 표준이 변한 게 거의 없고 그리고 정말 이 표준위원회가 정말 자신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C에서는 표준에 적힌 것 중에 버릴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책을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언어하고는 다르죠. 다른 언어들은 보통 표준이나 기능에 있는 것 중에 최소 30%는 버려야 되고 이제 좀 심한 언어 같은 경우는 한 70%, 80%까지도 버려야 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C는 이제 현존에 하는 언어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노이즈가 가장 적은 언어인 것 같기도 해요. 중요 정보 이거는 뭐 저희 포큐 아카데미에만 적용되는 내용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85점 이하는 다 85점 미만이겠죠? 85점 미만은 다 fail이라고 봐요. 그래서 통과시켜드리지 않아요. 물론 그런다고 다음 과목을 못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시로 들으실 수 있는데 저희는 다음 과목 더 어려울 거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저희 성적표 같은 게 이제 뭐 공유가 가능하게 되면은 저희가 확실한 기준을 정하고 싶었어요. 85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 저희가 어떤 과목을 진행하던 간에 과제, 글씨를 좀 예쁘게 쓰죠. 제가 필로 유명해서 예쁘게. 안 되네. 과제하고 실습을 더하면 최종 점수의 50%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데 이걸 합치면 50%가 나와요. 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열심히만 하면 100점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럼 50점 맞는다고 가정하고 시험은 여기서 몇 점 맞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70%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50%에 70% 곱하면 35%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최종 점수 85가 돼요. 무슨 의미냐? 아무리 코드 잘 따라하고 아무리 실습 잘 따라해도 개념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 개념의 기초에서 다음 과목에서 또 새로운 거를 쌓아야 되는데 이 개념이 부실하면 쌓아봐야 언젠간 무너지거든요. 그럼 개념이 안 잡힌 상황을 우리는 통과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통과해야 다음 과목 제대로 배우는 건데 여기서 개념 70% 이해 못할 정도, 개념 70% 답을 못할 정도면 어차피 그것 때문에 면접 가서 떨어질 거고 나중에 그리고 다음 과목 배울 때도 이해 못하는 게 있어 점점 어려워서 진도가 밀릴 거예요. 그럼 그건 저희가 원하는 교육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울 수 있을 때 확실히 배우고 넘어가시라고. 그냥 내가 잘하는가 보다 F 안 받았고 뭐 60점인데 D는 나오네. 아이 그럼 문제 없는 건가 보다 하고 가다가 마지막 학기 때 갑자기 확 망해하고 절대 졸업 못하거나 아니면은 면접을 불려가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이유를 모르죠. 나는 그래도 학교에서 F는 안 받았는데 저희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 기준은 일단 여기를 나와서 다 F 아닌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해서 나가시면은 최소한 우리는 어디 가서도 충분히 취업될 수 있는 인재, 어디 가서도 잘 나갈 수 있는 인재, 10년 뒤에도 성공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그 기준을 다른 곳에 비해 높게 잡았고요. 올바로 잡은 거예요. 그냥 올바로 잡았고 근데 그게 다른 데보다 좀 높은 게 전부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부정행위 이런 거 절대 용납 안 하고요. 뭐 남의 코드를 베꼈다거나 이런 경우에 곧바로 빵점 처리 들어가고 그 사안이 좀 심각하다 싶으면 곧바로 저희 이제 포큐 아카데미에서 뭐 제명 탈퇴, 연구 탈퇴 뭐 이런 것도 시켜드려요. 그 외에 저희가 슬랙방이라던가 이런 데서 여러 학생들이 교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사람들 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다행히 저희 슬랙방은 철저히 일단 익명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뭐 서로의 성별이라던가 뭐 나이를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차별은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누군가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희 정책에 의해서 역시 영구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사람들 인권 존중해 주면서 서로 뭐 좋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공부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꾸만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솔직하게 이거는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 이제 너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제명 조치하니까 그런 것도 모든 정책을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래요. 그럼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장황했던 과목 소개 끝났어요. 과목 소개 겸 왜 이 과목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했어요. 실제 과목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프리뷰 기능으로 보실 수 있어요. 강의 사이트에서 그 프리뷰 기능으로 보시고 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돼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보시고 나면은 이 과목을 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실제 강의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요.